야심한 밤, 어린아이 앞에 서서 칼을 막아선 복면. 멈춰라! 또 다른 복면이 합류하더니 바로 잡히고 맙니다. 내가 잡혔으니 그 노파는 풀어주시오. 여긴 왜 있는 거요? 그거는 또 뭐고? 우리 한패냐? 아니! 저 걸리적거리지 말고 가던 길 가시오. 도와주려는 거요. 시끄럽다. 차라리 내가 잡힐 테니. 내가 가겠어. 둘 다 필요 없고 애를 내놔라. 아니 뭘 왜 자꾸 잡히게 파는 거요? 가까이 오면 이자의 목숨을 없애. 그건 또 내 알 바 아니고. 그건 너무한 거 아니오. 그런데 그쪽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두 복면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죠. 어디 한번 해보겠다는 거요? 어? 칼을 뺏기면 어떡해? 걱정 마시오. 쓰고 돌려줄 테니. 예.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더니 싸우는 척하며 가세요. 하나하나 때려눕히기 시작합니다. 이놈 상태 나다. 금이 여기서 왔나 봅니다. 가자.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모두 도망치는데 과연 두 복면은 어떤 사이일까요? 남편 얼굴 한번 못 보고 15년차 수절과부 좌이정 때 큰며느리 조여와. 남자와 여자는 한 자리에 섞여 앉지 말고. 그런데 저 나으리! 제가 위험하니 저부터 좀 구해주세요. 왜 이래요? 단단히 잡거라. 또다시 수호의 품에 쏙. 하지만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했던가.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화적대들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는 얼굴이네. 윤학은 새책방에서 마주쳤던 연선이를 알아보는데 누구야? 금이 형 종사관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윤학의 정체는 난 이 나라 좌부승지다. 이어지는 이 나라 좌부승지의 부담스러운 관심. 지난번 다친 데는 괜찮습니다. 아씨께서 많이 놀라신 듯하니 저희는 이만. 잠깐. 하지만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그들을 붙잡는 수호. 화적대들이 다시 올 수도 있고. 여와는 위험한 남자 수호를 떼어내기 위해 어찌 이리 무례할 수 있는가? 목소리까지 바꿔가며 수절거부의 덕목 핑계를 대지요. 하물며 금유형에서 화적대 만난 일을 조사한다면 그 소문이 불러올 파장이 무엇일지 정녕 모르시겠습니까? 아녀자에게 목숨 같은 절개이니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대쪽 같은 수호도 한 수 접습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정말. 저 종사관 마주친 적 있으시죠? 연선아 여기 아파? 여기도 여기. 여와는 화적들이 와서 다시 가져가게끔 쌀을 그냥 두고 가기로 하지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저 나으리! 그런데 화적들을 도우려는 듯했던 여화의 모습.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던데. 그들이 화적대와 한패란 말이냐? 좌상대 큰며느님이십니다. 소문만 무성한 좌상대 큰며느리라. 무관 집안에서 태어나 조실 부모하고 오라버니마저 실종되며 좌이정댁의 시집갔지만 홀옛날 과부가 된 기관 사연을 듣게 된 수호. 그러나 그게 뭐 중요하겠느냐. 하늘이 내린 명재상 섭대감에 며느리한테 연료문이라도 내려지면 이 나라 최고의 가문이 될 텐데. 한편 아, 호판이 아주 귀한 그림을 도둑맞았다던데. 산중백호도의 도난 소식은 임금의 귀에도 들어가는데 과인도 한번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관심을 보이는 임금을 꾸짖는 좌이정, 석지성. 무릇 군왕이란 감히 이 나라 조정 중신의 집에 도둑이 든 이 나라의 어지러운 상황을 먼저 염려하셔야 하옵니다. 아, 그렇군요. 염려 노시옵소서. 포청에서 곧 그린 도둑을 잡아 전하의 심려를 덜어드릴 것이옵니다. 하지만 포청 외에도 그림을 찾는 자가 또 있었으니 산중백호도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바로 필상단의 행동대장 만식인데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예. 어? 아 예. 어? 아 예.
이를 비찬이 지켜보고 있었죠. 은밀하게 찾는 거 맞아? 저자가 강필찌개 이거 맞죠? 그림의 주인 호판 여몽집과 뇌물을 주고받는 필지기. 남몰래 찾는 것을 보아 단순히 비싼 그림은 아닌 듯한데. 많이. 한편 정부인께서 얘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데뷔의 조카이자 호판 여몽집의 부인 오난경이 금옥을 찾아왔는데요. 들으셨죠? 이번에 드린 첩실은 희생이랍니다. 개차반 같은 흥집에게 시집가 고생하면서도 고운 성품과 모범적인 행실로 여인들의 귀감이 됐죠. 집에는 처음으로 오신 게지요? 심지어 난경은 주기적으로 빈민가에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었는데요. 저희 모란회에서 이번 9일에 나가보는 건 어떨까 싶어. 하지만 금옥은 내키지 않는 눈치인데. 이 판때감댁 정부인가 둘째 며느님은 이미 몇 번 나오셨습니다. 지난번 모란회에서 며느리 배틀을 붙었던 이판댁의 참여 소식. 이번 데뷔마마 탄신일에 전국 각지에 있는 효자, 효부, 연료들에게 상을 내리신다 하니 거기에 데뷔마마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까지. 매일같이 집안에서 사당만 왔다 갔다 하는 큰애한테도 좋은 경험이 되겠네요. 그날 밤 명도각에서 서찰을 보내왔습니다. 수호가 보낸 서찰을 전달받게 된 여화. 그간 얼굴을 가린 채 여인의 몸으로 꽤 많은 일을 한 걸 알고 있어. 법을 어기는 행위인이 의적 활동을 멈추라는 엄포였죠. 나는 당신을 반드시 잡을 것이니 부디 절대 내 눈에 띄지 마시오. 참, 그림은 빠른 시일 내에 갖다 놓길 바라오. 복면과 너울이 같은 한 사람임을 알아챈 듯 하지만 그 둘이 여화라는 것까지 알아차는 걸까요? 그 엄포의 여화는 그림을 가져다 놓으려는데 이야, 진짜 누가 그렸냐? 마치 살아있는 호랑이를 보고 있는 것 같구나. 바로 그때 그림으로 반격하는 여화. 내 분명 눈에 띄지 말라고 했을 텐데. 갖다 놓으래서 온 거요. 눈에 띄지만 않으면 잡지 않겠다고도 했고. 아, 그런 뜻이었어.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남성의 몸에 감동, 아니 당황한 여화. 얼떨결에 그림을 받아든 수호는 여화를 쫓지는 않는데요. 그놈의 호랑이 때문에 이게 무슨... 자다 깬 수호가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또다시 나타난 복면. 계속 가라! 복면을 쫓아가다 마주친 너울 속 여인. 그런데 저부터 구해주세요. 여기요. 좌의정댁 큰며느리 여화까지. 멈춰라! 자꾸만 수호 주변에 나타나는 새 여인. 정체를 밝혀라! 그건 나리께서 할 바가 아니십니다. 야! 숙직실에 오자마자 잠들어버린 수호의 악몽이었죠. 모두 같은 자일 리가 없는데 전부 한 사람으로 보이다니. 누가요? 되었다. 나가 보거라. 어디선가 본 듯도 하고 막 낯이 있고 그러십니까? 너도 이런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느냐? 아, 당연하죠. 잘 아는 듯한 비찬이 이 현상을 설명해주는데 이는 필시 연모. 닥쳐라! 이어서 금유형이 9일 호위 임무를 맡았단 소식. 도성박 빈민가로 향하는 가마인열. 길이 좀 험하지요. 먼저 나와있던 호판 부인 난경이 부인들을 맞아줍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셨습니까? 이번엔 열선밖에 준비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아이고. 오자마자 열려문을 사이에 둔 두 라이벌의 신경전이 벌어지죠. 정경 부인께선 며느님과 손만 잡고 오셨나 봅니다. 마음이 앞서 오느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곧이어 금위대장 황치달이 등장하고 아가, 이제 나오거라. 여화가 가마를 나서는데
등장부터 소란스러운 여화. 아가. 연려의 정석과도 같은 라이벌 백시 부인은 구름이를 걷듯 사뿐하게 등장합니다. 그 말로만 듣던 수절과 5년차 백시 부인. 어머님, 햇빛이 강해 눈이 부시실 듯합니다. 한편 새 책방을 찾은 윤학은 아저씨, 저 왔어요. 또다시 연선을 마주치는데요. 그 의미심장한 제목의 책을 돌려줍니다. 아, 좌부승진하려 아니시. 아닙니다. 그런 거. 뭐가 아니란 것이다. 이 서책 제가 빌린 것이 아닙니다. 크게 당황한 연선이를 놀리는데 이번에 필사해온 책들이에요. 그래. 연선이는 어려운 수학책에 정갈한 필사본으로 한번 이 필사본은 내가 삼아. 어려운 책이라 한 양은 주셔야 합니다. 두 냥이다. 지난번 다친 약값도 보탰다. 무슨 약값이 한 양이나 합니까? 이리 돈을 펑펑 쓰시다간 큰일 납니다. 뚝심 있는 양심으로 2번 아니, 또다시 윤학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은 연선이는 대행수 소은에게 맡겨두었는데요. 지난번 네가 맡긴 900냥에서 50냥이 더 풀어놨다. 머슴 월급이 7냥이던 시절 900냥은 실로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벌써 한양에 기와집 2채도 더 샀겠다. 사실 그간 독립을 핑계로 막연히 돈을 모아온 연선이는 그저 여화를 곁에서 보필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따로 집이 있어 뭐해요. 아씨께서 마음대로 오시지도 못할 텐데. 한편 구율에 나선 모란의 부인들. 그렇게 빈민가의 한복판에서 음식을 나누어 주게 된 두 며느리. 불편해. 이걸 쓰고 어떻게 일을 하지? 주세요. 밤중에 남몰래 구율을 하던 여화는 낮에 남들 앞에서 구율을 하게 되니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이요. 어둠이 걷히고 이리로 오시게. 눈앞에서 정량대로 주셔야 합니다. 직접 마주한 현실은 더 잔혹했지요. 그렇게 주다가 못 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말에 고작 죽 한 국자조차 도저히 더 베풀 수 없는 여화. 우리 손녀딸 못 보셨어.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긴 누가 죽어나가도 전혀 이상할 곳이 아닙니다. 아니면 살기 힘들어 도망이라도 쳤던가요. 이렇듯 어둠이 걷힌 도성박 그 복판에서 빈민들의 삶을 피부로 느끼며 여화는 큰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꼈지요. 한편 지성은 몸져 놓은 임금의 곁을 지키는 중인데 벌써 15년이나 지났사온데 15년 전 어떤 일의 여파로 꾀병을 부리는 임금. 이 즈음만 되면 낭몽에 잠을 이룰 수가 없으니. 이에 지성은 평소처럼 직원을 아끼지 않죠. 하오면 오늘까지는 쉬시옵고 내일은 편전에 나오시옵소서. 이어 윤학이 등장하니 아무것도 못하겠다던 임금은 곧바로 낯빛이 바뀌지요. 호판이 도둑맞은 그림 수사를 자네 아우가 맡았다며. 소신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능력자 수호를 탐내고 있었는데 그림 찾는데 성공하면 금이형에서 아예 조정으로 들어오는 것 아닌가. 전하, 윤학은 동생 걱정뿐이지요. 자네가 우리 아우를 염려하여 일부러 멀리한다 해도 그것이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내가 아바마마의 아들이듯 그 아이도. 선왕을 목숨 바쳐 모셨던 충신 임강의 아들 수호. 행방불명된 무관 조성우의 여동생 여화. 15년을 쫓았는데도 증거 하나 찾지를 못했으니 그리고 어쩌면 처음부터 아버지를 잃은 임금. 아바마마의 죽음을 잘못 알았던 게 아닌가. 모두 15년 전 어떤 일로 가족을 잃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까 본 노파가 마음에 걸린 여화는 직접 찾아 나서는데 할머니, 오늘 아무것도 못 드셨죠? 그 순간 낡은 거처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무너지는 대들보를 몸으로 막은 수호. 그런데 어딘가 익숙한 눈매. 위험하니 어서 나가시오.
도움을 주고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수호의 모습은 복면을 쓴 여화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그 두 사람과 다르게 이게 무슨 짓이냐? 무엇보다 명예가 중요한 시어머니 금옥. 괜찮으십니까? 난경이 나서 대신 여화를 챙기며 대비께 알리겠다며 여화의 면을 세워줍니다.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괜찮은 게냐? 예. 그만 가자. 이 사고로 수호는 어깨를 다쳤는데 그때 찾아온 윤학. 형님, 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온몸이 멍청인 게냐? 이어서 윤학은 산중백호도의 수사에 대해 묻는데 그자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너도 잡지 못한 도둑이라니. 도둑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수호. 너무 열심히 하지 말거라. 나서지도 눈에 띄지도 말고. 형님, 윤학은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제가 그때 박수호가 되지 않았다면, 만약 그날의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15년 전 진실에 다가가고 싶은 것은 그럼 조금 더 열심히 살아도 됐겠습니까? 수호도 마찬가지였죠. 여화의 머릿속은 오늘 본 풍경으로 가득하고 연선아, 너는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돈이요. 내가 괜한 걸 물었구나. 그러나 아씨는요? 연선이는 딱히 풍족하지도 않게 사는 여화가 세상 근심 다 짊어지는 것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아씨가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실 순 없어요. 그건 나라님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래돼서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전 아씨 아니었음 진작 죽었을 거예요. 12년 전 과부 3년 차. 그날은 정말 힘든 날이었어. 사실 얼굴도 모르는 남편의 죽음은 그리 슬프지 않았고 어느 순간 억지로 곡소리를 내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애달프게 느껴졌던 여화. 내 나이 고작 20살일 때. 그땐 딱 한 끝에 용기가 생기더구나. 야반 도주를 결심했지만 얼마 못 가 굶어 죽어가는 연선이를 발견했죠. 웬 놈들이냐? 차마 절 길에다 버리고 갈 수도 그렇다고 데리고 도망칠 수도 없어. 다시 이 집에 들어오셨잖아요. 연선이 네 것이다. 글을 배워야 네가 볼 수 있는 세상이 넓어진단다. 그렇게 글도 알려주고 품삯도 주며 제가 돈이 있어 뭘 합니까? 언젠간 내가 네 곁에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거야. 지금까지 함께했던 곳이었죠. 아씨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세요. 고맙다, 위로. 그 말에 힘입은 여화는 우리 손녀딸 못 보셨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하지요. 아무래도 나가봐야겠다. 즉시 빈민촌으로 노파를 찾아 나서는데 절에 가는 길 마주쳤던 화적들을 다시 마주쳤지요. 잠깐! 혹시 손녀딸을 잃어버렸다던 할머니 한 분이 계시지 않소? 그런데 없어진 아이는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없어진 아이들이 또 있어. 때마침 그곳에 도착한 만식. 분명 다시 여기로 왔을 것이다. 찾아내라. 예. 그가 찾는 것은 바로 아이였죠. 너는 저쪽으로 가보고 너는 나와 같이 이쪽. 그때 터벅터벅 나타나는 여화. 역시 원수는 대나무 다리에서 만나는구나. 외나무 다리겠지. 상대할 생각 없는 여화가 그냥 가려는 그때 절대 참을 수 없는 불의를 목격하고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지. 불이 그 자체인 만식과 다시 맞붙게 됩니다. 우리 손녀 못 보셨어? 할머니! 그때 나타난 할머니. 할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애를 내놔라. 할머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날 데려가거라. 처음부터 너희의 목적은 내가 아니더냐. 저자를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까? 아이를 넘기라니까. 기꺼이 내가 잡혀준다니까.
황당한 제안을 하는 복면에게 다가가는 그 순간 멈춰라! 또 다른 복면이 등장합니다. 저건 또 뭐야? 방금 전 이번에도 법 아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던 수호. 나리, 이거라도 두르십시오. 그렇게 복면을 쓰게 됐고 비찬이 넌 노파가 어디 묵고 있는지 알아보거라. 지난번 여화를 덮쳤던 화적들이 나타났는데요. 너희는 그때 이건 또 뭐요? 그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쌀인데요? 훔친 것이냐? 우덜이고 어딜 봐서 그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보인다요. 복면이 나누어준 쌀이라는 말에 달려간 수호. 걸리적거리지 말고 가던 길 가시오. 어디 한번 해보겠다는 거요? 그렇게 복면 쓴 여화를 돕게 된 것이었지요. 지금 명도각으로 가서 복면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거라. 어서. 그때 수호를 찾는 비찬의 목소리. 수호는 일단 복면의 여인을 쫓아가는데요. 아니 잡아야 될 자들은 저들인데 도대체 왜 날 쫓는 거요?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여태 봤잖소. 여태 봐서 하는 말인데 도대체 왜... 이거 놓으시오. 이 손 놓으시오. 첫째로 복면과 노을 속 여인은 같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 모두 좌의정 때 큰 며느리 조여와라는 것. 이제 됐어. 종사관 따위는 무섭지 않은 지체 높은 반가의... 그녀를 반드시 잡겠다던 수호는 괜찮아. 무슨 소리냐? 내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째선지 못 본 척하지요. 위담님 있는데? 방필직 수아들이 왜 그 아이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걸까? 여와는 필직이 아이들을 잡아가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저도 아씨 아니었음 그런 놈들한테 잡혀서 기루나 어느 집 첩실로 팔려갔을 거예요. 여긴 누가 죽어나가도 전혀 이상할 곳이 아닙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7년 전 소원을 죽이려던 필직을 여와가 막았었는데 도성 밖으로 싹 다 내쫓았어야 되는데. 아시마니 부르셨습니까, 어머님? 웬일로 웃으며 맞아주는 금옥. 내게 큰 선물을 보내셨다. 노파를 도운 일로 대비께 상을 받게 된 여화. 대비마마께서 친히 필사하신 내혼 서책이니라. 덕분에 금옥의 기대치가 한껏 올라가 부담스럽기만 하지요. 내 어제 딱 하나 아쉬웠는데 열려문을 위한 금옥의 가마하차 특강이 이어집니다. 일단 들어가거라. 한편 만식이 간밤의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놈이라고 송구해! 애 새끼보다도 복면놈을 잡아 죽였어야지! 7년 만에 다시 나타난 복면 소식에 격노한 필직. 백정시절 배고픈 나에게 네놈이 나눠준 썩은 감자 하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며 참고 있다. 즉시 잡아들이라 명하지요. 오늘도 새 책방에서 밀서를 확인하는 윤학. 정혜준, 회연웅, 조성우. 다음 편을 속히 달라 전해주시게. 예, 나리.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한량이다. 책방을 나서자 연선이를 발견하는데요. 정인에게 선물이라도 하려나 보지. 종인이라뇨. 연선이 놀리기에 맞들린 윤학. 그게... 나는 박윤학이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왜 아무 말도 없이 가느냐? 하지만 연선이는 높으신 분의 관심에 몹시 당황스러워하지요. 연선이라 합니다. 이연선. 그래. 너한텐 이게 잘 어울리겠구나. 수호는 산중백호도를 흥집에게 돌려주는데 그림을 잡고 보니 가름대 안쪽에 금이 갔습니다. 여화가 그림을 들고 싸우다 깨먹은 부분이지요. 이게 얼마짜린데 깨먹어? 자그마치 100년 묵은 오동나무로 만든 거라고. 어쩔 텐가? 어쩔 텐가? 결국 수호는 그 귀하신 가름대를 새로 바꿔오기로 하죠. 네, 빌어먹은.
다시 한 번 더 해보자꾸나. 그날 밤에도 여와의 가마 하차 연습은 계속되고 사뿐사뿐 나비처럼. 아니. 첫눈이 나뭇가지에 쌓이듯 살포시. 어머나 미쳤느냐? 아니 너는 도대체 왜 이게 안 되는 것이냐? 다시. 도저히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그때 뭐 하시는 겁니까 부인? 이제 오십니까 대감? 오셨습니까, 아버님? 그래 그네야 너를 조금만 더 하면 진짜 귀신이 되어버릴 듯한 모습. 오늘도 시아버지 덕분에 겨우 하산하게 됩니다. 금옥은 대비께 받은 내운 필사본을 자랑하는데 그네를 잘 가르친 부인의 덕이지요. 지성은 말만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과 아닙니까? 청송에서 주상 전하께 진상을 한 겁니다. 사과를 좋아하는 부인이 생각나서. 진심으로 부인을 챙기는 아주 주책바가지가 따로 없었죠. 누가 사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나. 반면 여와는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이미 죽은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 아씨, 아니 근데 명도각에선 떠나기 전 애가 이상한 얘기를 했대요. 이상한 얘기라니. 그 말에 지친 몸을 이끌고 명도각으로 향하려 합니다. 혹시나 해서 탈 것은 준비해 두었습니다. 탈 것이라니. 가마 노이로제에 걸린 여와를 위한 탈 것이란 별건 아니고 그냥 짐수레였죠. 불편하셔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아니야 아주 편해. 다른 아이들이요. 간밤에 구해준 아이의 증언으로 알아본 결과 이런 인신매매가 수년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바로 얼마 전 여몽집에게 뇌물을 주고 청나라로 가는 백계를 열어 보낸다던 물건이 바로 그 아이들이었던 것이지요. 돈 되는 일이라면 애들을 팔아 자기 뱃속을 채운들 가책이나 느낄 놈입니까? 다른 무엇도 아닌 고통받는 아이들이란 말에 필상단을 더욱 깊숙이 조사해보기로 하는데 뒷일을 맡길 사람이 필요하겠군요. 무엇보다 강필직을 상대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 말입니다. 대행수님, 금이용 종사관께서 오셨는데요. 그때 수호가 소원을 찾아옵니다. 늦은 시간에 미안하고 이 호판대감의 그림에 원상태로 돌려놓지 않으면 범인을 끝까지 쫓아가 잡을 기세니 그렇게 소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제 그만 나오시지요. 서둘러 떠나려는 여와를 붙잡은 수호는 내 누구 때문에 호판대감에게도 깨지고 내 머리도 깨질 뻔했는데 정체를 다 파악해놓고도 그렇잖아도 그쪽 사는 데를 찾아가려고 했어. 내가 사는 데를 어찌 알고? 그걸 몰라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모른 척하며 여와를 놀리지요. 호판 떼감한테 혼나는 게 무서운 거라면 내가 갖다 주겠어. 그거 놓으시오. 이리 내놓으시오. 안 그래도 다 깨진 가름대를 붙잡고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갑자기 터진 꽃잎 축포. 가름대에서 나온 이 꽃잎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다 뭡니까? 그쪽이 넣어놨어. 그쪽에 넣어놨어. 말씀들 나누시지요. 수호야말로 조력자로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여와는 만약 누군가 나쁜 짓을 하면 그게 누구든 잡을 수 있습니까? 그게 내 일이오. 필직의 아이들 납치 정황을 알려주며 공조를 제안하는데요. 일단 명도각에서 사람을 풀어 좀 더 알아볼 테니. 불가합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에 큰 사명감을 가진 두 사람이지만 정체를 감추고 가진 자를 위한 법 따위 무시하는 여와와 반대로 정체를 숨기지 않고 법 아래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수호는 일개 복면 따위가 이 일로 인해 도성 안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방식에 큰 차이가 있었죠. 한편 임금과 윤학 두 사람이 그동안 남몰래 그토록 찾아 헤맨 것은 찾고 있던 두 사람의 사망은 경상도에서 확인이 되었고 행방이 묘연한 3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정혜준, 표현웅, 조성호 모두 내금이장 임강의 소하다냐. 15년 전 선왕의 사망 직후 사라진 5의 금군.
아바마마의 옥패를 지니고 나간 자가 있다. 그 자를 찾는다면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와의 오라버니 조성우를 포함한 3명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뭘 하자고? 강필직 상단을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치달은 필직의 조사가 영 부담되는데요. 그 밑에 수아가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겠지. 그렇게 봐주시니까 강필직이 금형을 물러보는 겁니다. 물러봐? 이에 수호는 치달의 자존심을 살살 긁는데 이렇게 설렁설렁 넘어가면 감히 우리 금형을 설렁탕으로 봐? 내가 앞장서겠네. 그렇게 필여각 앞에 선 치달과 수호, 들어가시죠. 그 지난번 투전판 말일세. 높으신 분들을 모신 불법 노름판도 친목 모임이었지요. 노름빛 대신 아이를 잡아간 것도 제 피 같은 돈을 떼일 순 없으니까요. 역시나 뻔뻔하게 잡아떼는 필직. 아이를 납치한 걸 본 목격자가 있네. 심지어 혐의를 복면에게 떠넘기기까지. 신고가 들어왔으니 우리는 절차대로 여봐라! 하지만 필여각의 압수수색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부를 전부 수색했지만 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찾을 수 없었죠. 그 차림으로 어딜 가시게요? 그날 밤 못내 아이들이 걱정된 여화가 나갈 채비를 하는데 진짜 반일을 위해 준비해둔 건데요. 아니 이건 진짜 못 알아보겠는데? 누가 봐도 진짜 남자로 보이는 감쪽 같은 분장과 아우 숨 좀 주시오. 미친 연기력으로 복면이나 너울 없이도 필여각에 들어온 여화. 필직은 여전히 복면의 짓이라고 주장하고 괴한들에게 아이들이 납치당한 걸 목격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강단주의 수하들이 칼로 아이를 위협했다 했습니다. 저런 수호에게 은근한 협박까지 하는데요. 모든 단순한 호기심이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필직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금형놈들은 어찌 됐느냐? 별다른 점은 확인하지 못했는지 돌아갔습니다. 미리 빼놓길 잘했지. 미리 아이들을 빼돌렸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자루에 담긴 사람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나르고 있었는데 누구냐? 여기 뒷간이 어디요? 저쪽. 아 고맙소. 아야 저. 취한 척하며 자연스레 넘어가지요. 바로 그때 뒷간은 저쪽이라니까. 이젠 진짜 칼을 뽑아야 하는 배우 고맙소. 상황도 넘어가는 미친 연기력. 저쪽 뒷간인가? 왜들 이러십니까? 다음날 궁궐이 소란스러운데 호판이 강필직 그놈한테 따박따박 상납을 받는다면서요. 호조판서 여몽집이 형조판서에게 필직을 풀어달라 한 것이었죠. 너 오늘 끝장 보자 이놈아. 아이고 와요 말. 이 둘의 싸움은 좌이정 귀에도 들어가는데 호판대감과 교분이 두터운 이 나라 최대 상단의 단주라 하였습니다. 화연 상단 말입니까? 강필직 상단으로 바뀐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지성이 직접 문책하겠다 나서죠. 그리하시지요. 박수 종사관! 무슨 일이십니까? 강필직 당장 풀어주게! 직후 즉시 풀려나게 된 필직. 형님이 자부승지되시니 아주 거칠 것이 없으신가 봅니다. 강단주 뒷배에 비기겠습니까? 수호에게 지난번보다 더 강하게 경고합니다. 다음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또한 확실하게 법 위에 있는 인물이었죠.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이어서 필직은 그저 죄가 없어서 나온 게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지. 언젠간 값을 치를 겁니다. 소은에게도 살기 어린 경고를 합니다. 그걸 니년이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텐데 말이다. 가자. 한편 명도각에 맡겼던 그림이 돌아왔죠. 즉시 동생을 찾은 윤학은 걱정스러운 마음뿐인데
그자는 그저 그런 장사치가 아니라고 내 너에게 이미 말하지 않았더냐.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는 수호. 그자와 연줄이 있는 자가 조정에도 한가득이다.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무관이 불법을 보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에 윤학은 무언가를 건네는데 강필직 상단이 그간 조정의 진상품을 착복한 정황이 들어있는 문서다. 천천히 한 방을 노리라 조언하지요. 형님, 조심하거라. 직후 그림을 돌려주러 흥집을 찾아가는데요. 애썼네. 가름대에서 나온 꽃잎도 전해주었지만 지금 장난하는 게인가? 이 쓰레기 같은 거 뭐하러 챙겨오는 게? 흥집도 처음 보는 듯했고 자네가 자신의 돈줄을 건드린 것이 언짢기만 합니다. 사람이 너무 올고다도 문제야. 흉족팔세 내 이놈아! 낮에 좌의정에게 크게 한 소리 들은 듯한 흥집은 대감, 썩어 죽을라. 밤까지 술을 퍼마셨는데 주무시지요. 어딜 감히 손을 대? 술상을 치우려는 남경에게 손을 올리고 살아있는 내 운. 사람들이 처받들어주니까 시건방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남경과 그 어머니의 과거를 조롱하지요. 과부된 지 3년 만에 종놈이랑 붙어먹은 천박한 년. 바로 네 년애미 아니니. 그런데 감히 네 년이 널 무시했다. 피까지 보고도 침착하게 술상을 정리하던 남경은 차리기를 올리겠습니다. 흩어진 꽃잎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봅니다. 독한 년. 그 시각 어둠을 뚫고 달려가는 필직. 오랜만에 뵙겠사옵니다, 대감마님. 이마가 땅바닥에 닿도록 절을 올린 이는 좌의정 석지성. 장사를 하다 보니 사소한 일로 주목을 끌었사옵니다. 사소한 일이라. 네 놈의 이름이 고라 안까지 들려왔다. 근데 지금은 사소한 일이라고 했느냐? 어딜 다친 게야? 자애로운 시아버지이자 그저 전하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옵니다. 둘도 없는 충신처럼 보였던 그는 잊은 것이냐? 짐승같이 살던 널 어엿한 상단의 단주로 만들어준 것을. 백정이었던 필직을 지금의 자리까지 올려준 장본인이었죠. 15년 전 네가 했던 작은 일을 큰 공이라도 세운 걸로 착각하는 건 아니겠지? 자꾸 그런 생각은 꿈에라도 해본 적이 없사옵니다. 그리고 백정의 칼을 들고 수호의 아버지를 베었던 필직. 필지가 예. 말을 달리게 하려면은 여물이 필요하다는 것쯤은 내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여물을 먹으려고 주인을 흔들면 말목이 무사하겠느냐? 15년 전 모든 일의 배우는 바로 석지성이었습니다. 잊지 말거라. 예, 명심하겠사옵니다. 그 시각 법 위에 있는 자들을 상대하기 위해 다시금 법 이외의 방법을 동원한 일개복면 여화. 바로 그때 나타난 수호가 막아섭니다. 본디 금이형에서 할 일이라 말했을 텐데. 과연 같은 꿈 다른 신념을 가진 두 사람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밤에 피는 꽃은 1월 12일 방영을 시작한 MBC 금토 드라마인데요. 조여와를 맡은 이한희 배우 특유의 코믹 연기와 가슴 절절한 사극톤은 말할 것도 없고 주연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이종원 배우. 오랜만에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저씨, 아니 김상중 배우의 복귀도 반가웠고요. 최근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기우 배우까지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MBC에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9시 50분 밤에 피는 꽃 꼭 본방사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